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가진 돈을 도대체 어디까지 보여줘야 할까? 누구에게까지 알려야 할까? 안녕하세요.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오늘 우리 노년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돈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돈을 넘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중년에는 돈을 벌어야 해서 걱정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이상하게도 돈이 조금 있든 없든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내가 모아둔 이 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려야 할까? 가족에게는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이걸 드러내면 내 인생이 더 편안해질까? 아니면 더 시끄러워질까? 오늘은 이 질문을 붙잡고 조용히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정약용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답을 들려주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주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동네에 이런 분 한 분쯤 계실지 모릅니다. 만날 때마다 새로 산 집 가격 이야기를 꺼내는 분, 자녀가 어디 다닌다, 연봉이 얼마다, 사위가 어떤 회사에 다닌다. 이 이야기를 꼭 한 번씩은 하고 넘어가는 분, 예전에 장사 잘 되던 시절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분, 그분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도 그동안 고생 많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마음은 조금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듣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 왜 자꾸 나와 비교가 되지? 이 자리가 편안하기보다는 조금 피곤하다.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있어요. 애들 키우고 나니까 남는 건 별로 없습니다. 겉으로는 별것 없어 보이는 말들을 하시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묵묵히 책임을 지고 어려운 사람을 조용히 도와주고 가족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부자의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돈이 많아 보여서가 아니라 사람이 단단해 보이고 곁에 있어도 부담이 되지 않고 관계가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부족해서 초라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자랑하며 살지도 않는 그 중간 지점, 그 태도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나이가 든 지금 나는 어떤 태도로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을 마음 한쪽에 놓아두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정약용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나라 안에서 손꼽히는 엘리트 관료였습니다. 학문도 뛰어났고 믿고 맡길 만한 인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곁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배우고 싶어서 찾아오는 이들, 인맥을 만들고 싶어서 다가오는 이들, 순수한 존경심으로 곁을 지키는 이들까지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바람이 바뀌고 그가 유배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주변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언제든 찾아오겠다. 연락하겠다.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끝까지 편지라도 보내고 찾아와 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은 정약용의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리와 힘을 좋아했던 이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은 아닐까. 이 깨달음은 돈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가진 돈이 많을수록 그 돈을 향해 몰려드는 시선도 많아집니다. 칭찬하는 시선만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눈,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 이용해 보려는 눈도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 현명한 부자는 조용한 사람이다. 겉으로 크게 드러내는 분은 언제든 화를 부를 수 있고 지킬 것은 지키고 숨길 것은 숨길 줄 아는 부가 오래가는 법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약용의 지혜와 닮은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내 삶을 지킬 수 있는가? 어디까지 드러내고 어디부터는 가슴에 넣어 두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머리 아픈 일은 조금 덜 있었으면 좋겠다. 괜히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 이야기가 오고 가는 자리에서 언제나 작은 파장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새로 산 집 자랑을 하고 누군가는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재산 규모를 은근히 드러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흔들립니다. 부러운 마음이 스치고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고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았나 싶은 허탈감도 들고 그러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은 조용히 이런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괜히 돈 자랑하지 말자. 있는 것도 굳이 크게 말할 필요는 없다. 그냥 적당히 먹고 사는 정도라고 말하고 살자. 여기서 우리는 정약용의 지혜라는 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돈을 나쁘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지 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르쳐주는 핵심은 돈을 어디에 두고 바라볼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돈을 인생의 주인 자리에 올려놓으면 우리는 돈에 끌려 살게 됩니다. 돈의 눈치를 보고 돈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돈을 인생의 도구 자리로 내려놓으면 우리는 돈을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지혜를 오늘 우리말로 바꾸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그 돈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디까지 감출 줄 아는지 그 태도가 진짜 어른의 지혜다. 이제 왜 돈이 있어도 없는 척하는 태도가 노년에 중요한 힘이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불편해하는 구석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축하한다. 잘 됐다고 말해도 속으로는 나와 비교하면서 조금은 서운해지기도 하고 조금은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꾸 드러내면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랑 사는 세계가 다르지. 저 집은 원래 잘 살았잖아. 저분에게는 내 고민을 이야기해봐야 공감 못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의 거리가 생기면 대화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괜한 농담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더 많이 실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여유가 있더라도 굳이 자랑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사는 정도라고 말하며 살면 상대의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나와 자신을 계속 비교하기보다 사람 대 사람으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노년의 삶에서는 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조금 덜 비교당하고 조금 덜 시기받고 조금 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결국 조금 더 평온한 노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 속에 정약용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삶보다 내 평안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언젠가 자녀와 손주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 규모와 내용을 모두 자세히 알게 되는 순간 가족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재산 규모를 어릴 때부터 또렷하게 알고 자라면 마음 한편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집은 우리에게 올 거야. 힘들면 부모님이 도와주시겠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진 않겠지. 이런 마음은 완전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려는 내적인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여유롭지 않다고 느끼며 자란 자녀는 조금 더 일찍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스스로 어떤 길을 갈지 고민하고 직장을 준비하고 나중에 부모를 어떻게 모실지까지 조금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정약용이 자식에게 남기고자 했던 마음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현금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있는 것을 다 보여주기보다 적당히 감추는 쪽을 선택합니다. 야박해서가 아니라 자식의 다리를 꺾지 않기 위함입니다. 너무 기대지 않고 걸어가게 하려는 조용한 배려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알려주는 것이 좋을까? 어디까지 말해주는 것이 저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어디부터는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를 살려주는 길일까? 이 고민 자체가 이미 좋은 부모의 마음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약용의 지혜가 더해지면 조금 더 단단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돈이 많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언젠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은 가까이 지내면 나중에 유리해질지도 모른다는 계산 때문에 곁에 붙기도 합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곁을 떠났지만 끝까지 편지를 보내고 멀리서라도 안부를 전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의 자리와 힘이 아니라 정약용이라는 사람을 보고 곁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니 정말 남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진짜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일부러 없는 척하고 살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정말 사람으로 아끼는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은 사람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을 어떤 사람들과 나누며 살 것인가? 내 곁에 남겨둘 사람은 누구이고 정리해도 좋은 인연은 누구인가? 없어 보여도 괜찮다. 대신 진짜 사람만 곁에 남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 속에도 정약용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돈 있어도 없는 척하는 태도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 수 있는 마음, 내일을 생각할 때 너무 큰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는 상태, 누구를 만나도 돈 이야기 때문에 불편해지지 않는 관계. 그런데 돈이 앞에 나서면 마음이 쉽게 시끄러워집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또 돈 이야기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긴장, 가족 모임에서 상속과 재산 이야기가 나올까 걱정하는 마음, 누군가의 한마디 말이 돈과 엮여서 들리는 순간의 피로감. 그래서 어떤 어른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있는지 모르면 서로 편하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정약용의 지혜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돈을 중심에 두고 사람을 맞이하지 말고 사람과 관계, 일상과 배움, 그리고 조용한 시간들을 중심에 두라는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화려한 삶보다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큰 집을 짓기보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과 생각을 나누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우리도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정말 간절한 것은 무엇일까? 조금 더 큰 돈일까? 아니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일까? 이 질문 앞에서 정약용의 지혜는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돈은 분명 필요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평화를 팔아가면서까지 붙들 것은 아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꺼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돈, 도대체 어디까지 보여줘야 할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따라가며 여러 가지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비교와 시기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기 위해, 가족을 불필요한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 자식이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별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이런 결론 하나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대로 쓰되 굳이 크게 떠들 필요는 없다. 여유가 있더라도 검소하고 담백하게 살고 자식과 주변 사람들에게 돈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편안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바로 그 태도가 정약용의 지혜와 닿아 있는 노년의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용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가? 돈을 드러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부자인가? 아니면 조용하지만 단단한, 마음이 편안한 부자인가? 이 질문을 가슴 한쪽에 담아두시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다시 걸어보신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정약용의 지혜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조용히 길을 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만의 답을 천천히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용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가? 돈을 드러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부자인가? 아니면 조용하지만 단단한, 마음이 편안한 부자인가?
이 질문을 가슴 한쪽에 담아두시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다시 걸어보신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정약용의 지혜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조용히 길을 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정약용의 지혜와 노년의 인생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조용한 위로와 생각거리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